어머니, 약 드세요. 건강해지셔야죠. 이 약이 뭔데? 의사 선생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손 떨림에 좋대요. 며느리가 건네는 파란 약을 삼킨 순간부터 세상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박정숙, 72살,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법관 출신입니다. 40년간 법복을 입었어요. 조폭 두목도 제 앞에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제 집에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이걸 치매라고 부릅니다. 며느리는 보호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건 느린 강도짓입니다. 드라마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무얼 하며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읽고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 성북동 남편 한상원이 남긴 저택. 남편은 5년 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성건설을 맨손으로 일으켜 시가총액 12조까지 키운 사람이에요. 남편이 떠난 후 이 큰 집에 혼자 살았습니다. 외롭지 않았어요. 침묵은 돈을 요구하지 않으니까요. 침묵은 거짓말도 하지 않습니다. 한 달 전 아들 한재민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희 좀 들어가서 살면 안 될까요? 사업이 어려워져서요. 재민이는 38. 코인, 부동산, 수입차 딜러. 사업을 3번 말아먹었습니다. 그때마다 수표를 써줬어요. 엄마라는 이름의 은행이었죠. 이번에는 며느리 윤서가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그 큰 집에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저희가 밥도 해드리고 약도 챙겨드릴게요. 가족이 함께 살아야죠. 가족. 날카로운 갈고리 같은 단어. 저는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현관문을 열었을 때 윤서는 집을 둘러봤습니다. 감탄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감정의 눈빛. 골동품 가격을 계산하고 카펫 시세를 따지는 눈. 어머니, 저 약사 출신이잖아요. 영양제랑 약 정리 다 해드릴게요. 내 약은 내가 관리한다. 지금은요. 윤서가 속삭였습니다. 너무 작아서 놓칠 뻔했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아침 8시 윤서가 작은 그릇을 놓았어요. 흰색 알약 2개, 노란 알약 하나, 파란색 타원형 알약 2개. 이 파란 건 뭐냐? 의사 선생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화요일에 같이 갔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파란 알약을 집어 올렸습니다. 아무 표시도 없었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걱정되는 거예요. 믿으세요. 저 약사잖아요. 알약을 삼켰습니다. 20분 후 신문 글자가 춤추기 시작했어요. 눈꺼풀이 내려왔습니다. 복도에서 재민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찾았어? 아직. 하지만 이 용량이면 곧 말랑말랑해질 거야. 장부 비밀번호만 알아내면 돼.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가 풀렸어요. 화학적 수면이 저를 끌어내렸습니다. 새벽 3시, 냄새에 눈이 떠졌습니다. 가스, 부엌에 내려갔어요. 가스레인지 버너 2개가 완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불꽃 없이 가스만 쏟아지고 있었어요. 달려가서 잠갔습니다.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윤서가 뒤에 서 있었어요. 자정에 제가 내려왔을 때 꺼져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아니야. 난 자고 있었어. 새벽 1시에 복도에서 돌아가신 남편분한테 말 거시던데요. 정말 내가 내려왔나? 파란 약 때문에 꿈이 너무 생생해졌어요. 이러다 큰일 나요. 부엌 잠가야겠다. 윤서가 재민이에게 말했습니다. 마치 제가 없는 것처럼 2층으로 올라가며 의심이 파먹었어요. 내가 한 건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윤서가 만족스럽게 웃는 걸
10분 전에 자기가 직접 틀어놓은 가스레인지를 바라보며 이웃집에 김철수 씨가 삽니다. 65세, 은퇴 형사. 교통사고로 휠체어를 타고 있어요. 진돗개 백구와 함께 철수 씨는 정숙 씨 집 앞에 선 검은 SUV를 봤습니다. 재민이가 굵은 목의 남자와 말다툼하고 있었어요. 남자가 재민이 옷깃을 잡아 끌어당겼습니다. 사채업자. 며칠 후 정숙 씨가 뒷마당에 나왔어요. 실내복에 초점 없는 눈. 판사님, 아드님한테 큰 빚이 있는 것 같은데 통장 확인해 보세요. 뒷문이 쾅 열렸어요. 어머니. 윤서가 쪼각쪼각 걸어왔습니다. 정숙 씨 어깨에 쇼를 둘렀어요. 포박하듯이. 아저씨, 어머니 괴롭히지 마세요. 철수 씨를 보는 눈. 쓰레기를 보는 눈이었습니다. 정숙 씨가 끌려가며 뒤를 돌아봤어요. 감방으로 끌려가는 죄수의 눈빛이었습니다. 철수 씨가 수첩을 펼쳤어요. 날짜 10월 12일. 대상 재민 사채 빚. 피해자 정숙 약물 투여. 상태 인질. 고립이 완성됐습니다. 집 전화 신호음 없음. 핸드폰 사라짐. 차 고장. 현관문 이중 잠금. 열쇠 없음. 전화 없음. 차 없음. 열쇠 없음. 20억짜리 감옥에 갇힌 인질. 하지만 공포 속에서 뭔가가 불꽃을 일으켰어요. 옛날에 박정숙, 조폭을 감옥에 보냈던 대법관. 쟤들이 이겼다고 생각하게 놔둬. 간수는 결국 자물쇠 감시를 소홀히 하거든. 전쟁은 아침 식탁에서 시작됐습니다. 윤서가 약을 놓았어요. 파란 약 2알. 감사합니다, 며느리. 손을 격하게 떨어 숟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아이고. 윤서가 숟가락을 주우러 몸을 숙인 그 1초, 파란 약 2알을 왼손으로 쓸어 주머니에 넣었어요. 물컵을 잡고 크게 삼키는 소리를 냈습니다. 입을 벌려 비어 있는 걸 보여줬어요. 법정에서 마약 중독자들이 교도관을 속이는 수법을 봐왔거든요. 잘하셨어요, 어머니. 방에서 파란 약을 병기에 넣고 물을 내렸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 느끼는 만족감. 금단 증상이 왔어요. 손이 미친 듯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머릿속 회색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어요. 기억이 선명해졌습니다. 논리가 돌아왔어요. 판사가 다시 개정했습니다. 오후 2시. 양말 차림으로 유령처럼 움직여 서재 앞에 섰어요.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난장판이었어요. 윤서가 초상화 뒤를 더듬고 있었습니다. 해외 비밀 계좌야. 장부 없이는 돈이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건달 형이 금요일까지래. 안 되면 뼈를 부러뜨린대. 오늘 밤 더 압박해. 사고 한 번 더 내면 무서워서 다 불 거야. 저는 입을 막았어요. 쟤들이 과정을 가속하고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가 창밖을 봤어요. 유리에 비친 늙은 여자. 피해자? 아니, 목격자. 안개가 걷혔어요. 유죄.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옷장 깊숙이 파놓은 법률서적 암벨벳 주머니. 은색 만년필. 남편이 검사 시절에 선물한 몽블랑 위장 초소형 녹음기. 보청기 키트에서 배터리를 빼끼웠어요. 빨간 불이 깜빡. 살아있다. 저녁 6시. 머리를 헝클고 입을 벌리고 왼발을 끌며 내려갔어요. 상원이. 오페라 시간 됐어? 윤서가 재민이와 눈을 교환했어요. 승리의 눈빛. 꿈을 꿨어. 숫자에 대해서. 파란 장부. 방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디 있어요, 어머니? 차가운 곳. 다락방 삼나무 장롱. 거짓말이었습니다. 장부는 침실 화장대 뒤에 있어요. 다락방은 가장 먼 곳.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재민이가 뛰어 올라간 사이 화분 속에 만년필을 꽂았어요.
마이크가 소파를 향하도록. 그날 밤 그들이 소파에서 와인을 마시며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약물 교체, 집 매각 계획, 사기 공모. 만년필이 전부 녹음했어요. 자정, 만년필을 회수하러 내려갔습니다. 목마르세요, 어머니? 어둠 속에서 윤서가 나타났어요. 안락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뭘 숨기시는 거예요? 내놓으세요. 윤서가 달려들었어요. 팔을 비틀었습니다. 만년필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녹음기, 우리를 녹음한 거예요? 윤서가 처음으로 진실을 받습니다. 제 눈이 멍하지 않다는 걸, 대법관의 냉정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걸. 끝났어, 윤서. 누가 듣겠어요? 윤서가 만년필을 소파 밑으로 걷어찼어요. 크리스탈 꽃병을 벽에 내리쳤습니다. 재민아, 119 불러. 시어머니가 나를 공격했어. 자기 목을 핥히어 피를 냈어요. 재민이가 뛰어내려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죽이려 했어. 경찰 불러. 소파 밑에 만년필이 있어. 재민아. 들어봐. 재민이가 전화기를 들었어요. 119를 눌렀습니다. 배신. 유리문 너머를 봤어요. 울타리 옆 그림자. 109. 소파 밑에서 만년필을 잡았습니다. 윤서가 덮쳤어요. 깨진 유리 위에서 뒹굴었습니다. 70세의 몸이 지고 있었어요. 마지막 힘으로 만년필을 창밖으로 던졌습니다. 109야, 물어와. 1초. 아무 일도 없었어요. 멍청한 할망구. 걔가 어떻게 해? 어둠에서 검은 그림자가 울타리를 뛰어넘었습니다. 109가 진흙에서 만년필을 물고 사라졌어요.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윤서가 울며 연기했어요. 수갑이 제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철수 씨, 제발 보고 있어요. 정신과 보호실, 하얀 벽, 철제 침대, 72시간 의무 격리. 약을 거부했어요. 수돗물과 빵만. 간호사가 옷을 가져왔습니다. 남색 원피스, 남편 장례식에 입었던 옷, 윤서의 심리전. 109가 만년필을 묻어버렸으면, 비가 전자장치를 망가뜨렸으면, 나는 박정숙이다. 나는 법이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그 말이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쾅! 법정문이 열렸어요. 이에 있습니다. 젊은 변호사 이준혁. 뒤에 휠체어를 탄 철수 씨와 109. 법정에 걔를 데리고 올 수 없습니다. 걔가 아닙니다. 증거 배달부입니다. 준혁이가 비닐봉투를 꺼냈어요. 진흙 묻고 이빨 자국이 있는 은색 만년필.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10월 15일 밤 녹음을 재생하겠습니다. 가짜예요. 조작이에요. 김 판사가 정숙 씨의 눈물을 봤어요. 기각. 재생하세요.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금요일까지 못 찾으면 건달 형들이 다리를 부러뜨린대. 재민이 목소리. 오늘 밤 압박해. 사고 한 번 더 내면 돼. 윤서 목소리. 위임장 받으면 가장 싼 요양원에 집어넣고 썩게 해. 내놓으세요. 이 늙은 할망구. 몸싸움 소리. 유리 깨지는 소리. 그리고 재민아, 119 불러. 시어머니가 나를 공격했어. 순식간에 피해자로 바뀌는 윤서의 목소리. 침묵. 법정이 얼어붙었어요. 김 판사가 안경을 내렸습니다. 40년간 살인범도 받고 사기꾼도 받습니다. 하지만 윤서 씨만큼 속이 텅 빈 사람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당신, 재민 씨. 당신에게 걸음마를 가르친 여자가 정신을 잃어간다고. 이 법정을 속이는 동안 인간성을 잃어가고 있었던 건 당신입니다. AI 조작이에요. 재민아, 사실을 말해라. 정숙 씨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사실이에요. 전부 사실이에요. 약을 바꿨어요.
돈 때문이었어요. 재민이가 자백했습니다. 후견인 청구를 기각합니다. 즉시 석방, 두 사람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합니다. 수갑이 풀렸어요. 철수 씨와 백구에게 걸어갔습니다. 잘했다, 백구야. 2주 후, 정숙 씨가 서재에 앉았어요. 파란 장부가 책상 위에. 준혁이가 물었습니다. 이게 그 장부입니까? 장부를 열었어요. 페이지가 비어 있었습니다. 신탁 자금은 진짜야. 하지만 3개월 전에 취소 불능 신탁으로 옮겼어. 재민이가 들어오겠다고 한 바로 그날. 파란 장부는 미끼. 쟤들이 찾느라 바쁜 동안 증거를 모은 거지. 재민이는요? 5년형. 윤서는 10년. 어제 구치소에서 보석금 내달라고 전화 왔어. 뭐라 하셨습니까? 20년 전에 했어야 할 말을 했어. 내 행동의 결과를 직접 감당해라. 정숙 씨가 작은 벨벳 주머니를 꺼냈어요. 이걸 재민이한테 전해줘. 출소하면. 안에는 1970년산 변색된 10원짜리 동전 하나. 상원이의 행운의 동전. 재민이가 6살 때 동전을 삼켜서 죽을까봐 울었어. 상원이가 밤새 안고 있었지. 괜찮아, 지나갈 거야 하면서. 재민이는 항상 누군가가 안아주면서 실수가 지나가길 기다렸어. 정숙 씨의 표정이 읽을 수 없었어요. 이번에는 아무도 안 안아줄 거라고 전해줘. 집은 내일 매물로 나갑니다. 수익금 전액 노인학대 방지 기금에 기부. 판사님은 어디로? 철수 씨 누나가 제주도에 있대. 바닷바람이 관절에 좋다고. 다음 주에 출발해. 나, 철수 씨, 백구. 창밖에서 철수 씨가 백구에게 공을 던지고 있었어요. 자유롭고 행복하게. 전설의 파란 장부는 비어 있었습니다. 재민이가 물려받은 유일한 유산은 변색된 10원짜리 하나. 진짜 가치는 훔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있습니다. 눈은 늙어도 지혜는 더 날카로워집니다. 여러분이 정숙 씨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